자,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요, 일면 탑으로 김정은 볼 일 없다, 이게 바이든 스타일이다라는 타이틀로 일면 탑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사일 도발이나 김여정의 대남 비방 등과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은 정상회담 의향이 없다, 미북 정상회담요. 한국이 집요하게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한 5개월 가량을 트럼프 때와 유사한 미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바이든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붙이고 한국이 중간에 서서요,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도록 톱다운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미국이 사실상 거부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북한이 잘못했을 때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고 또 북한의 돈 세탁이나 해킹이나 이런 문제를 법정에 세우고 그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급을 하거나 대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번 주말에 NSC 설리반 안보 보좌관이 한국에 서운 일본의 안보 책임자 등을 불러서 이제 확정된 미국의 대북 정책을 협의를 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의견이 일치하는데 자꾸 북한을 끌어들여서 붙이려고 하는 한국에 대해서 너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겠다, 이런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에 미국의 아마 백악관의 일부가 북한의 대화를 요청했고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강하게 이를 질타해서 이제 누구도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문가리는 미국의 바이든 주변에 로비를 해서 대화를 촉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대화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4, 5개월 만에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접근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고,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북 정상이 직접 만나는 톱다운 방식을 바라나 미국은 미북 정상이 만날 일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30일 어제 군사 분계선 일대 전단 살포 금지법이 발효가 어제부로 됐지만은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을 인권 침해 사례로 적시하고 이 하원이 4월 청문회를 열어 이 법 시행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김여정이 어제 문가리를 향해서 후한무치 철면 비미국산 앵무새라고 하며 한국에 밀어붙이고 있는 미북 대화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이 북한을 갖다가 대화 좀 하라고 미국에 로비하고 작업하는 부분이 북한이 보더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한국식 대북 정책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북한이 지금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너네 그렇게 바이든 측에다가 4, 5개월을 띄었지만은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더 이상 우리 보고 미국 대화라고 하지 말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미사일을 쏘니 안 쏘니에 대해 언급도 하지 마라. 그래서 한국이 미국, 북한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거부당하는 난국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백악관은 미국 시간으로 어제 바이든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식의 외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김정은과 만난다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바이든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럴 의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바이든 정부가 계속 언급해 왔는데 그 새로운 접근법이 정상 대 정상 간의 만남은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 시즌2를 바이든이 할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바이든은 김정은과 정상회견을 통해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해온 트럼프가 잘못된 방향을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 결국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측에 지금 몇 달 동안이나 온갖 라인을 다 쑤셔대면서 트럼프가 했던 방식으로 한국의 중재하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바이든 김정은 간에 해라고 했지만은 미국에 의해서 완전 거부당했습니다. 자, 블링컨 국무장관은요, 유엔 체제 안에서 동맹과 북핵 문제를 같이 다룰 거다.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추가하는 것을 동맹들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바이든 측이 지속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을 자극시켜서 막장으로 몰아가서 북이 과격한 도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결론으로 남을 겁니다. 아마 한국이나 또 미국 내에서 아직도 그 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만약에 그런 차원의 도발을 한다면 이제 군사적 문제로 대응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국무부가 다루는 문제에서 국방부로 넘길 거라. 과거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 한 해를 미국의 국방부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응하게 해놓고는 2018년부터 문가리의 해유에 넘어가가지고 국방부가 손을 떼고 국무부가 이렇게 컨트롤 하도록 했죠. 그때 이제 폼페이오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든은 거꾸로 북한 문제를 유엔과 EU 동맹 차원에서 국무부가 다루고, 북한이 선을 넘게 됐을 때는 국방부가 군사적 문제로 다룬다. 이런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놓은 걸로 보이고요. 오늘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사항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막는 문 정권 하에서 통과시킨 이 대북 이 전단 관련 금지법 부분에서 미국은 이것이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방해하는 미국의 방침에 어긋나는 한국 정부의 행동이다라고 판단하겠죠. 북한의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중요하고, 북한 정권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실들을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한국이 하는 북한 전단 금지법은 북으로의 정보 전달에 방해가 되는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게 미국의 결론입니다. 결국 그 석 달 이상의 검토를 거쳐서 윤곽을 드러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간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싱가포르식 대응을 하기보다는 중국까지 끌어들여 북을 통제하라고 압박하고,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가능한 한 제재로서의 대응을 해 나가겠다. 지금 이 내용을 미국은 지금 굳혔다는 거예요. 자, 문만 지금 북한에서 얻어맞고 무능하다고요. 또 미국에 의해서 북한 편들고 있느냐 하는 의심을 받고 문의 대북 정책이 폐기되는 상황에 와버렸습니다. 자, 문은 여기서 현명하다면 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될 건데 아마 길을 잃고 지 마음대로 가다가 큰 사고를 더 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